그것도 한번 저도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하고 또 이제 교육 얘기도 하고 교육원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하죠. 최근에 그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 그 멤버들 간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런 효과들도 좀 있나? 그쵸. 약간 각 그들만의 이제 가지는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게 조금씩 보이기도 하죠. 이런 생각도 있고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긴 하죠. 참 그렇게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또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 뭐 먹는 음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제 갖고는 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나? 하다못해 커피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는 커피를 그래도 좀 먹잖아. 네. 안 먹는 애들이 있고 은진이도 서울 올라와서 먹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안 먹었다고. 태석이도 얼마 안 됐어 먹었지.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관심 커피를 전혀 입에도 안 대던 애였었어. 음. 술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걸 모르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 그쵸. 근데 그것도 남들이 그렇게 먹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알아봐라. 몰라서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기 시작을 하다가 또 커피도 먹어보게 되는 거거든. 너는 그런 게 없냐 이거지. 처음엔 관심 안 가졌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아니면 지금도 뭔가 주제가 나왔을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럴 때 그러니까 약간 여기 있는 아이들 말고 이제 대학교 동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단톡방 보면 막 같이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어떤 부류에는 약간 음식을 많이 찍더라고요. 많이 가서 외식을 많이 하고 보통 근데 저는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게 뭐 한식 쪽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외식 나가봐야 뭐 한 삼겹살 뭐 이런 거 과일비 이런 거 먹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애들은 막 파스타 막 서양 양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막 먹고 그게 맛있다고 하는데 보통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좀 항상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파스타집 이런 데 보면은 피자집이나 굳이 저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저거 말고도 좀 더 싸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많은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양식을 거의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스테이크도 막 20살 넘어서도 처음 먹고 그랬었는데 신기하네. 음식 쪽에서 좀 그런 약간 편향된 시각이 있긴 해요. 저도. 그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하면 가긴 가는데 굳이 가는다. 네. 그럼 먹어봤을 때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맛은 있죠.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또 가서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굳이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 막 무언가를 찾고 조사를 하고 돈을 그렇게 시간 내서까지 가면서 돈을 내서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음식이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중요하긴 한데 그 서비스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시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자주 가던 라면집이 있었는데 또 맛은 그냥 먹을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 손님을 대접해 주시는 사장님의 그런 그 막 표정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가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라면집 사장님이 뭐가 어떻게 달랐는데 보통은 이제 막 인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인사하잖아요. 대충 그냥 보통 약간 허위허식 그러니까 그냥 의례로
형식적인 음식. 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저 보면 볼 때마다 막 웃으시고 항상 오늘 뭐 좀 늦게 가면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한 번씩은 막 서비스도 막 계란도 얹어주시고 그런 게 좀 괜찮아가지고 그런 그 정도만 조그만 분식집이면 그 정도는 기본 다 그렇지 않나? 거기가 유난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난 좀 못 받겠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 음식점은 다 가봤었는데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 음식점. 어차피 회사를 그냥 가긴 가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왕 밥 먹을 거면은 좀 기분 좋게 먹고 어쨌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얘기라면 뭐 네가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스타집이 있는데 파스타 사장님이 엄청난 미모를 가진 친절한 사장님이 엄청나게 또 너한테 그 아까 분식집보다 더 네. 친절하게 너한테 인사를 하고 손님 응대를 한다면 그 집을 갈 수 있는 거야? 파스타 집을? 그쵸? 전 돈을 그렇게 내 그냥 그러니까 맛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너의 음식에 대한 가치관이라면 네. 지금 네가 했던 말은 좀 오해가 있어. 왜냐면 그게 음식의 종류랑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 사장의 취향인 거지. 사장의 손님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변수가 있는 거지. 음식이 한식이어야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음식에 가리지 않고 어떤 집이든 그런 사장님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게 일단 우선 아닌가 이거야. 그러면 그건 난 파스타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다녀보고 그런 사장님을 찾아서 그 사장님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보다 앞서 한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선호한 경향이 있긴 하죠.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제가 그런 걸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노력을 안 한다는 그 이면에는 네가 한식을 더 좋아하는 거야.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한식을 먹는다. 그래서 한식, 일식, 중식을 먹죠. 양식보다는. 그러니까 동양식을 더 많이 먹죠. 동남아 쪽. 동남아 쪽은 동남아도 아시아야. 그쵸? 아니, 동남아는 제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먹는 사람들 별로 없고. 하다못해 쌀국수 이런 거. 아, 쌀국수는 좀 맛있게 먹죠. 쌀국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라. 개인적으로 약간 향이 세게 들어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근데 유일하게 향신료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제 후추거든요. 그러니까 후추가 많이 들어간 건 상관이 없는데 그 후추 이외의 향신료들 막 뭐라 해야 되지? 쌀국수에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쌀국수에는 근데 고수 같은 거는. 그 육수 자체에 향신료가 들어가, 쌀국수에는. 그걸 좀 더 강하게 먹으려고 거기다가 고수를 넣어서 먹잖아. 근데 저는 고수를 넣고 먹어본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안 주지 않아요. 그쵸. 달라고 해야죠. 양파는 주는데 고수는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먹고 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아, 원래 기본으로 세팅에 나와. 원래는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요즘은 기본으로 안 나오지. 달라고 해야 주지. 그런 식이야. 모르던 걸 알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남들이 다 뭐 예를 들면 네가 지금은 뭐 연애를 안 하니까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또 상해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가겠지. 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뭐 네가 싫어하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뭐 예쁘고 보기에 좋은 이런 음식들 있잖아. 네. 거기에 맛도 여성의 취향으로 맞아 갈 테고
네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너랑 입맛이 반대일 확률이 높거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싫어도 그런 음식을 먹으러 가야 하고, 뭐 음식보다는 뭐 분위기, 뭐 맛보다는 뭐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이런 음식들을 더 찾으러 다녀야 할지도 몰라. 그렇겠죠. 근데 그걸 네가 모른다 혹은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질 테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조금 어색해지겠지. 보통의 네 또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보라고 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가 처음 청국장 먹을 때 생각을 해봐. 내가 요즘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걸 느끼는데, 뭐 어릴 때도 그렇게 편식은 안 했지. 편식은 안 했는데, 어린 애들 그렇잖아. 안 먹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뭐 어릴 때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버섯이었어. 그 물컹거리는 게 싫대.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버섯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주고 먹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우리 아들 파스타, 우리는 외식을 할 때 한식 쪽으로는 안 가. 아들이 어릴 때는 한식 쪽으로 갔지. 근데 조금 크고 나서는 한식은 아예 빼. 집에서 늘 한식을 먹으니까 외식은 한식 이외의 음식으로 가, 무조건. 가는데 이제 파스타를 먹어보기 시작하더니 이제 맛이 이제 알게 됐고, 이제 파스타를 먹으러 가면 거기에 이제 버섯이 들어가잖아. 그쵸. 버섯이 들어가. 그거를 이제 눈에 보이면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별도로 주문을 해서 잘게 다져달라고 그랬어. 버섯을.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모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있는 것도 먹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 먹어본 음식에 이제 도전을 하는 이런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 같아. 거의 요즘은 이제 안 먹는 음식이 없어. 지난 주말에는 추어탕에 도전을 하더라고. 추어탕. 딱 먹더니 감탄을 하면서 먹더라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왜냐면 뭐 이거 어떤 거야? 그럼 한번 먹어볼래? 그럼 애들은 안 먹어본 거니까 두려워서 안 먹어 그러거든. 그쵸,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러는데 그 단계 이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건 이런 걸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뭐 쉽게 접근을 하고 도전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안 먹는 음식이 없어 요즘에. 그 또래에서 뭐 나는 안 먹어도 아들은 먹으라고 해놓은 음식은 있어. 예를 들면 뭐 보신탕 같은 거. 그리고 나는 안 먹거든. 뭐 내가 먹는다고 아들까지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 친구들은 먹거든.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난 내가 얘기할 뭐 권리는 없지. 먹어라. 아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먹어. 그래서 말만 해줄 뿐이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니까 상황은 다른 거고. 뭐 그렇게 하나씩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철학을 좀 가질 수 있고, 뭐 경험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도 만들어지고, 모르던 걸 알게 되면 그쪽에 시야가 또 생기니까 또 새로운 즐거움도 얻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도마 수업을 했잖아. 도마 수업을 할 때도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뭐 도마? 그러면 이게 보통 남자들은 도마 그러면 주부가 아닌 이상에 도마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 그럼 뭐 플라스틱 그냥 음식만 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도마가 중요할까? 그것도 왜 또 원목으로 또 해야 할고 굳이 그 돈 들여서 왜 그걸 만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야기를 쭉 듣고 이게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도마가 달리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관심 없으니까 모르고 이러다가 쭉 들어보고 알고 들여다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얼마를 들였고 어떤 도마를 샀다 그랬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럼 그럴만해 하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얘기를 듣더니
도마에 뒀다도 모르던 애들이 갑자기 20만 원짜리 도마를 그날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아는 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목에 대해서 도마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만들어갖고 뭐 여자친구한테 어머니한테 선물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도마가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도마를 이용해서 알게 된 지식이 집안에 있는 가구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거야. 너도 지난번에 하면서 들었잖아. 나무에 대해서 들었잖아. 지난 일요일 날은 거기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갔거든. 그러면서 이제 목재에 대한 공부도 또 되고 가구야 워낙에 고가니까 이제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PB거든 이거. 네. 이거 제일 질이 안 좋은 목재. 근데 뭐 이걸 좋은 목재로 만들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니까 엄두를 못 내지.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이걸 사. 분이 모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너도 아까 얘기했지. 굳이 그 돈 들여서 그 시간 들여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가치를 못 느낀다. 그 생각인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굳이 도마에다가 몇십만 원씩 들여야 될 가치가 있어? 그냥 음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딱 그거. 그러니까 도마를 좋은 걸 안 쓰거든. 도마를 좋은 걸 안 쓴다는 뜻은 음식에 대한 철학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장인이라고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정비사로 치면 기술이 높아져서 장인 레벨에 올라가 있는 정비사라면 어떤 공부를 쓸 것 같니? 최고의 요리사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칼은 어떤 걸 것 같니? 그게 보이라고 힘주느라고 과시하느라고 좋은 칼과 좋은 도마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아니잖아. 그쵸. 그 레벨까지 갔으면 안 오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거라는 얘기야. 내가 굳이 거기에 그 정도의 시간, 돈 투자할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뜻은 내가 그걸 그만큼 몰라라는 뜻이야. 음식, 나도 그래. 음식에 대해서 나도 그런 철학이 있는 게 너랑 비슷한 것도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나 개인에게 음식은 그냥 생존의 수단이야. 즐거움은 아니야. 나 개인한테는. 그냥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 좋은 음식만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예쁜 거 맛있는 거 찾아서 먹어야 할 가치는 없다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너도 그렇잖아. 그쵸. 네.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얘기고. 잠깐. 그러니까 나 혼자 굳이 예쁜 거 뭐 이런 걸 먹으러 가지는 않아. 그쵸. 그렇긴 한데 내가 아닌 누구랑 같이 있을 땐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내 철학이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예쁜 음식, 뭐 맛있는 음식, 안 먹어본 음식 그걸 먹을 때 즐거운 거 나도 즐겁긴 해. 그건 나도 알긴 아니까 아내랑 뭐 외식을 할 때나 뭐 새로운 누구랑 뭘 먹으러 갈 때는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해보지. 지난 주말에도 그래서 새우 뭐 아기상어 먹었잖아. 맞아요. 그 새로 나왔다 그래. 네. 먹어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인 거지. 새로 뭐 있어 뭐 굳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도 도전을 해 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알아가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할 이야기가 생기지. 물론 내 또래 만나갖고 뭐 야 버거킹에 뭐 아빠 상어 먹어봤다고 얘기할 거리는 안 되겠지만 그지? 뭐 모르지 이제 뭐 더 어린 애들 만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난 모르던 걸 하나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뭐 맨날 한식만 먹었으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알아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누군가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도 되지만 물론 나 스스로 모르던 걸 알아가니까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 거지. 음식도 그렇고 뭐 아까 예를 들면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음식 같은 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음식이 돼버렸잖아. 이탈리아 음식이지만 그쵸. 피자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적인 뭐 배경 그 지금은 전 세계 누구라도 다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영양학적으로도
괜찮은 음식이고. 근데 그 파스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왜 그걸 사람들이 먹는지. 나도 먹다 보니까 나도 좋아서 뭐 주기적으로 아들한테 파스타를 집에서 만들어 줘. 그러면서 아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야. 언제까지 뭐 집에서 먹는 그것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거기에 아빠가 만들면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다 맛있게 먹어. 좋아하니까. 하다못해 라면을 하나 끓여도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라면을 나는 끓여주거든. 그거 굳이 왜? 더 맛있게. 가능하면 좀 더 영양을. 라면 맛있는 거야. 그렇다고 야 라면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들한테. 그렇죠. 그럼 걔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주변에 친구들하고. 그렇지. 뭐 좋지는 않지만 적게 먹어라 라고 말은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만들어줄 때 그걸 좀 보완하고 싶은 거지. 조금 더 영양도 밸런스를 더 맞춰주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배웠을까? 음식은 생존 수단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공부해야 되는 거. 그래야죠.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주변에 알 수 있는 것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해보라라는 거 하잖아.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잖아. 네네. 내가 배워서 머릿속에 넣기만 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해와야 된다. 뭐 음식도 뭐 눈으로 보고 찍고 먹어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커피도 집에서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실천 안 하기 문제예요. 해야 돼. 자꾸 느려. 수동적이고 자꾸 움직여야 되고 뭔가 이제 네가 사소한 거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 내가 이걸 할 때 즐거운 거 있잖아. 그게 취미잖아. 돈을 들이고 안 들이고 떠나서 내가 이거 할 때 즐겁다. 그럼 뭐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꾸 해서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해봐. 은진이 같은 경우 요즘 참 기특한 게 생전 처음 보는 PLC 공부를 하면서 앱 내가 자꾸 여러 가지 과제를 하나씩 줬거든. 물론 거기서 주는 과제도 있지만 야, 이런 회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그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 안에는 회로도가 아니라 실체도를 가지고 해. 알아? 실체도요? 실체도가 하면은 회로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다 뭐 MC, 릴레이 동그라미만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폴만 이렇게 연결하고 실제로 배선하는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회로도랑 실제 만들어진 거는 다르잖아 모양이. 그쵸, 당연히 다르죠. 근데 회로도를 아예 안 가르쳐. 그냥 여기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냥 미리 다 써놓은 상태로 그냥 동그라미로 뚝뚝뚝 그리고 네모 그리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그렇고 그냥 배치만 해서 여기다 배선만 이렇게 하고 약간 순서도 같이 해놓고 그걸 실체도라고 해.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실체도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회로도는 도덕이나 아니고 실체도도 아닌 애매한 이상한 회로도 그림을 가지고 지금 그냥 그림. 그게 은진이뿐만 아니라 이제 태석이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회로도를 배우고 실체도를 배웠던 애들이 그걸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그리지? 그쵸, 회로도를 배웠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배웠던 애들이 회로도를 보면 회로도를 못 보는 거지. 그죠? 그림 도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서 배선하고 연결만 하는 노동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릴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려라. 네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미션으로 여러 가지 줬지. 무슨 회로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 앱 있잖아. 그 회로도 그리는 앱. 네. 그걸로
오며 가면 버스 안에서 뭐 집에서도 막 그걸 그린대. 그래서 어제는 뭐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우 기특한 거야. 너무 예쁘지. 그러면서 어제 여기서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너한테 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뭐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요즘 뭐가 관심이니 했더니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더라고. 뭐냐면 그 이제 미니어처 그 건물을 만드는 집 네. 집을 실제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작게 만드는 아.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뭐 솔직히 다 해봤던 거이긴 하지. 난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시멘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상에는 진짜 시멘트로 하더라고. 배선 진짜 집 만들듯이 네. 아, 배선까지 해갖고 불리 켜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전문 유튜버다 이거. 물론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이걸 만든 거다. 전문적으로 만든 거니까 퀄리티가 뭐 전혀 다르지.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재밌지 그거는. 근데 이걸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은진이가. 그러면서 자기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 그랬어. 뭐든 좋다. 뭐 저렇게까지 시멘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드락 같은 거라도 사갖고 접착제 붙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서 어떤 집을 만들까 그래서 뭐 거기 그 영상에 나온 거는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집 그걸 만드는 내용이던데 그건 좀 어렵고 네가 살고 있는 집부터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줬어. 나는 지금 집 이사 오면서 마지막이 됐는데 뭐 또 이사 간다면 하겠지만 집을 이사할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진으로 찍고 도면으로 만드는 습관이 있어. 그걸 왜 할 것 같니? 도면으로 만들어 이거 평면도를 그려 내가 직접. 지금 여기가 방 하나니까 뭐 그리고 자기가 할 게 없는데 집을 이사할 때는 항상 그랬어. 그래서 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7년 전에 이사 오면서 그랬던 도면 어제 내가 보여줬어. 그거 왜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언젠가는 집을 지을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시지 않았을까요? 집 짓는 공부는 내가 따로 해. 오랜 시간 해오고 있어 지금도. 그거는 뭐 도면 그리는 거는 전혀. 내가 설계도라는 걸 처음 그려본 게 중학교 때야. 그 이후로 계속 뭔가를 자꾸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뭐 고장났다고 또 날 주신대. 그래서 아이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다리미가 고장나셨대. 뭐 20몇 년 쓴 다리미인데 수입 다리미라 뭐 고칠 수도 없고 AS도 못 받고 버려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 고칠 수 있어요 주세요 그랬어요. 다리미 고장난 게 없어요. 딱 뻔해 그거 고장난 게.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비행기 정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리미도 못 고치면 자존심 문제 아니냐? 그럼 내가 왜 이사한 집에 평면도를 그것도 실측 다 해서 그리고 있을까? 왜일까? 새로운 물건을 네가 하나 샀어.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뭐 산 거 있니? 물건? 최근에요? 최근에 산 거는 5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고 난 뭔가 물건을 하나 사면 일단 카메라로 다 찍어. 사방을 다 찍고 디테일하게 이제 근접 샷까지 다 찍어갖고 철저하게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먼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매뉴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아무리 사소한 거건 다 읽어. 다 읽고 사진 찍어서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그게 일단 1차야. 집도 그래. 그래서 집을 딱 이사했어. 그럼 집에 대해서 내가 모르잖아. 내장재는 뭘로 만들어? 벽지는 뭐고, 수치는 높이, 뭐 수치는 얼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부터 다 찍어. 방마다, 벽마다, 천장 다 찍어. 그게 내가 자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내가 처음 자취하던 방의 사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20대 초에 처음 자취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지. 지금 디카니까 부담 없이 찍지만 그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잖아. 그쵸. 돈이야. 돈이지.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었다라는 건 내 생각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쵸. 약간 내가 사는 곳부터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셨겠네요. 거기에다 플러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사진이 있으니까 나 이런 데서 살았다라는 게 저희 약간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이제 지금 이사 온 집에 평면도까지 심지어 그리는 이유는 뭐냐? 사진 찍는 것까지는 이해되지. 네. 평면도까지 수치를 다 재갖고 그리는 이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못해 가구를 만들거나 가구를 주문을 하거나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도 그래. 수치를 봐야 되니까. 냉장고를 하나 사거나 뭐 세탁기? 뭐 세탁기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놓을지를 판단해야 돼.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소파 같은 거 산다 그러면 소파가 이제 좋은 일인데 우리 집에 소파가 꽤 큰 사이즈 소파가 있어. 근데 이게 그 집 구조가 좀 특이해갖고 이게 집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이사할 때 그냥 사다리 차로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네. 이 계단을 통과해서 현관 문으로 들어오려니까 안 들어와. 소파가 커서.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정도의 소파를 살려니 사이즈가 3인용 내지는 3인용이라 그래도 혹은 뭐 4인용이라 그래도 특정 사이즈가 좀 작아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만한 소파가 없을까? 그리고 한참 찾다가 찾은 거야. 이 뒷판이 빠져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소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샀지. 오케이, 이건 된다. 그걸 사서 또 하고, 뭐, 하다못해 뭘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번 주말에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인데, 욕실에 코너 있잖아, 코너. 네. 코너에 선반 하나 달려고 하는데, 코너 보통 집의 코너, 이런 벽 코너 같으면 다 직각이라고 생각하면 직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벽을 세울 땐 직각인데 그 위에 이제 타일을 입히면서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이 일일이 하거든. 그쵸,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직각이 안 돼. 이거 직각이라고 생각하고 직각으로 딱 만들어서 끼면 안 맞아. 맞겠죠. 그래서 그거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부터 이번 주말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내가 살고 있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면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직접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집을 직접 손보고 만지고 뭐 고치고 내가 다 관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측도를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굳이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부르면 되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네. 다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냐? 돈 주고 불러다가 설치를 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의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 그래서 하다못해 TV를 하나 설치할 때도 내가 직접 설치하진 않아도 설치할 때도 내가 직접 관전을 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달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실 에어컨이야. 거실 에어컨 보통 놓으면 배수구 빼잖아. 네, 따로 빼죠.
너 배수구 어디로 빠져있니? 득을 봤다고 봐도 되겠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좋은 어떤 관계 유지에 도움도 되지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의 수명 측면에서 내가 득을 본 게 많으니까.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이 어디서 배우느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으로 끝나니까. 이걸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최소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내가 어제도 설명했던 게 뭐냐면, 소위 비행기 정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차도 정비를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그렇다고 뭐 자동차 정비사 마냥 타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쵸. 자기 차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집 도면 그리듯이 내가 몰고 있는 차의 기본적인 특성, 뭐 원리, 거기에 뭐 유지 관리, 그게 정비지 뭐. 내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제때 이걸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정비 아니야. 그쵸.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이런 장비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다만 내가 알고 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의 정비 행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내 차 정비도 못하는 사람이 비행기 정비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운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 차 운전 못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 맞는 거 같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라고, 뭐 정비사라고, 예를 들어서 정비사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APG고 뭐 기체 특기니까 맨날 기체만 정비하겠다 이랬던 사람이니까 자기 차를 못 정비하는 거야. 그것만 관심 두고 그것만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그 작업만 했거든. 그건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노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 정비를 했고 정비를 알고 있다면 내 특기가 아닌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알아야 하고. 적어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 비행기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만 알고 있다고 정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 연관된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다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집에서 뭐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비행기에서 나왔어, 나.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차를 들여다보고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계장치들 들여다보는 이런 거는 너무 우스워진 거지. 근데 재밌는 거야, 이제. 근데 이걸 가지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평면도까지 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해. 내가 그린다고. 근데 그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 하다못해 그걸 알고 있으면, 아까도 예를 들었던 무슨 가구를 하나 사거나, 난 내가 만든 것도 있으니까 만들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서 알게 되는 부가적인 이득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네. 우리 집의 벽 두께가 얼마고, 어디는 단열이 됐고 어디는 단열이 안 됐네. 이 벽 뒤에는 뭐가 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쵸. 그런 거. 이 벽 뒤는 실외고, 이 벽 뒤는 옆집 화장실이고, 이 벽 뒤는 옆집 무슨 방이고, 이걸 내가 알게 돼. 이 벽 뒤는 기둥이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생겨. 내가 내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지점이네. 그럼 이게 집만 그러냐 이거야.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하다못해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하고,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공부를 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면 이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사람을 알아가는 기준이 돼. 그게 다 사람이지 뭐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기업이고. 그럼 그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도 되는 게, 뭐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거 딱 겪어보면서, 아, 이 기업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왜 이러지?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신문을 보면서, 아시아나가 어디로 인수가 되네, 어쩌네. 거기 현대에서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현대에서 이렇게 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전형이 되었구나. 그럼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직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 때는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겠구나. 1대1로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분석을 하잖아. 아, 이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치? 분석하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건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을 오히려 가깝게 해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렇게 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줄여가야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덜 만들어지지.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많아, 세상에. 너무 많아. 어제 은진이랑 퇴근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럼 너 힘들지 않니? 했더니, 생전 유아교육학과 애가 어떻게 PLC를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전기 기사 공부를 하잖아, 지금. 그것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겠니? 뭔 소리인지 뭐 알아듣겠니, 이게? 근데, 재밌대, 일단은. 힘들고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대.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얘 어린 시절 얘기를 쭉 하는데, 야, 너는 체질이다. 넌 이 길로 가야 되는 애다, 너는. 뭐, 자질을 갖고 있다, 너.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야. 자기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대. 왜냐면 자기 주변에 다 유아 교육 쪽에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못하니까, 그쪽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뭔가를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는 게 어릴 때부터 본인의 능력이 있어갖고 집안에서도 좀 하기는 했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어제 대놓고 인정을 했어. 나는 평균을 알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 입장이면 당연하다. 너밖에 모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를 해보면, 여자들 중에서는 탑에 들어가고, 남자들 중에서도 웬만한 남자들 평균은 된다. 왜냐면 어제 내가 수업을 하면서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가 몇 볼트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배터리 1.5볼트를 답변하는 사람이 10%가 안 되거든? 하더라고. 심지어 배터리를 교환할 때 그 안에 배터리 사이즈 표시되어 있잖아. 리모컨이든 뭐든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양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걸 교체를 해봤대.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전압 차이가 나질 않는다. 크기는 용량 차이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 알고 있는 애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남자들도 잘 모르겠어. 전기를 전공하는 애들도 그거 모르거든. 모르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다. 왜 그걸 알게 됐을까? 걔 성향이 그거야. 뭘 하나 봐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지. 그 취미로도 집 만드는 얘기를 하잖아. 정말 잘하는 거다. 추천한다. 만들어봐라. 뭐가 됐든. 나는 옛날에 성냥기부를 만들었다. 지금 성냥 구하기도 어렵죠. 옛날에 성냥이 흔했잖아. 그쵸. 그 앞에 황 잘라내고 그걸로 만들었다가 없을 때니까 성냥은 흔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일일이 하나씩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재밌더라고. 성냥 비싸 요즘에. 구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는 행위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재밌는 공부다 이거지. 자꾸 해봐라. 그 지난주에 도마 만들고 오더니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겠대. 아, 도마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뜩 가서 설명 듣고 그냥 대충 집에서 쓸 거 하나 만들겠다라고 왔더니 이게 아니더래요. 못 고르겠대. 알고 나니까 아, 못 고르겠대.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개념이 안 쓰는 거서 한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거든. 일단은 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걸로 한 2개 해갖고 친구들한테 선물부터 해봐. 그래서 작은 거 2개를 만들었어. 그냥 만들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쭉쭉 해보더니 뭐 이제 좀 알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큰 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 식인 거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재밌어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자꾸 해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만 나면 취미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책만 보고 머리에 넣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들어보고. 그 교육원에서도 주말이라도 와서 만들어도 된다고 막 허락을 해줬대. 재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할 테니까. 좋다,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집에서 쓸만한 것도 막 아이디어를 내고 막 만들고 해. 그게 생각보다 비싸잖아, 그 재료들. 비싸요. 네. 그걸 그냥 준다는데 대박이지. 감사하게 남들은 그거 진짜 꽤 비싼 돈 내면서 배워야 되는 거 지금 돈 받으면서 배우고 있잖아. 그죠. 네. 그거 어디야? 재료 진짜 비싼데. 배송해서 다 따로 돼야 돼. 근데 그 좋은 기회지. 열심히 배워갖고 좀 즐겨야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측면도 이제 또 요즘 교육원 다니고 있는 애들도 교육원 수료하기 전에 일단 취업이 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부터 알아봐라. 지금부터 알아보고 거기서 연결해주는 데 뭐 정 안 되면 뭐 연결해주는 데 이제 가도 되겠지만 자존심 문제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지원을 하고 알아보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랬지. 알아보고 있더라. 너는 좀 알아보고 있어 그래? 알아보고 있긴 한데 이게 공부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다? 네가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그러니까 전자전기라는 거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통 그쪽에서 가장 많이 뽑는 수요는 최근엔 그거더라고요. 약간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쪽 CS라고 하는데 그쪽이 많이 뽑기는 한데 과연 여기 가면은 유지보수는 정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과연 내가 이거를 가면은 정말 정비라는 것을 하면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왜 해? 막 일단은 넌 뭐든지 배워야 되는 시기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해? 널 써주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배워야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난번에 톡방에 올렸던 거 이거 확인해 봤어? 이거 저도 찾긴 찾았었거든요. 자코리아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빨리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읽어봤어 이거? 네, 한번 전에 읽어봤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읽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항견이라는 그거에 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기간이 또 길고 이거 막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넘겼었거든요, 이거를. 그걸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 편견만 믿고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당장은 이제 8월 말 9월이라고 밀어두긴 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나는 가능성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뉴스 같은 거 보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또 한 게 있었어. 3개월짜리 단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고 막 다른 기업들 공채 이것도 좀 알아보고 네 전기 전자로만 한정 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정 치면 안 돼. 어디는 들어가도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왜? 내가 모르니까 도전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거든. 아는 걸 하는 거는 노동력 제공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가 지금 아는 게 맞냐 모르는 게 맞냐. 모르겠어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자세만 믿고 날 뽑아주세요. 뭐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대응하면 돼. 시야를 너무 좁히지 말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싶으면 가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찾아서 지원도 해보고 면접도 가보고 알아보는 과정에 네가 시야가 넓어질 거라고. 그 직장을 그 직업을 갖든 말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저도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가는 거는 둘째치고 거기 가서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이제 회사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 거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그쪽에 있는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닥치고 해야 되는데 마음 좀 다시 다잡아야겠네. 왜 축축 처져 있어? 그러게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마음을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겨는 그냥 차선이라 생각을 하고 잊어버려. 네.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다가 거기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가 한견 됐어. 그럼 그때 가서 저울질 해봐.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그래, 같아요. 그럼 네. 되지. 굳이 그거 야, 이것이 돈 얼마씩 주는데 이거 교육 근데 지금 이게 돈 더 많이 주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항공 정비사 난 대한항공보다 이게 더 낫다고 봐. 사업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보면 시장은 이게 더 넓어. 그럴 수, 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과 관계없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철도 네, 있죠. 북한하고 연결을 해서 유라시아까지 네, 다 뚫어버릴 네, 거라고. 그쵸. 이건 국가기관망이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고 계속 발전했지 뒤로 가지는 않아. 그렇겠죠. 돈 아끼진 않는다고 여기서. 반공무원이지. 공기업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경력 쌓고 좀 좋은 기술 좀 배워가지고 관련된 업체 이거 만들어도 되고 업체 몇 분 이렇게 거친 다음에 해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어. 비행기 하나로만 보지 말라고. 이것도 숨어있는 분야야. 비행기 눈에라도 보이지. 이건 안 보이거든. 그쵸. 정비, 항공기를 공항에서 볼 수라도 있지. 닥치긴 해야겠네요. 떨어졌다 생각해보지 생각을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작년 했던 고생을 다시 하기 싫은 회피 심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학교 합격한 애들 다 뭐하고 있대?
타보지. 요즘 알바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연장 되기 전까지는 막 다 집에 있다가 집에 있으면 지내다가 이제 연기됐다는 거 듣고 이제 알바를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거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시간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또 한기원 1년 넘게 또 보내야 되잖아, 학생을. 뭔 짓이야.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알바하는 것도 좀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지원해서 네가 너한테 더 운도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너한테 더 잘 맞는 기업을 찾아야지. 계속. 그러다가 진짜 대한항공이 너의 운명이면 어떻게든 가게 될 거고. 그쵸. 어떻게든 되겠죠. 운명이라면. 놀지 말란 얘기야. 계속 걸어가야지. 그러다가 항균이 엎어지거나 뭐 진짜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면 내년까지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 기스 안 뽑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누가 기다릴래? 그 사람들이. 그때 가면 새로 뽑지. 네가 한교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미 1년 합격시켜놨으나 1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겼어. 걔들을 그대로 안 보고 뽑을 것 같니? 다시 한번 보겠죠. 보면서. 다시 면접 볼 거야.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 거야. 탈락. 그때 가서 배신이 어쩌니 그럴 거야? 오히려 그 1년 동안 너는 다른 데 들어가서 뭔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그때 가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언급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거꾸로 그때 가서는 인턴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 한교원이라. 한교원이 붙었으나 이런 상황에서 나 이렇게 갔고 다시 내가 지금 인턴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교원이 아니 항공사 입장에서 다르게 보겠네. 직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교원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굳이 1년 넘게 백수 시절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그때가 백수 생활을 또 하려고 그래. 나이 어린 그냥 그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애들,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 하는 거고. 직장 생활 다 해본 애들이 왜 그러고 있어. 인턴으로 바로 시작을 하거나. 그렇지. 과거에 한기원 붙었었던 경험이 있는 애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측은지심도 드는데 애가 그 시간을 또 잘 보냈어? 마음에 들지 그럼. 역지사지를 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었네요. 움직여줘. 어? 코로나도 거의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만 있었지 또. 그렇죠. 가뜩이나 안 나가는데 또 핑계 댈 거리도 있으니까. 아니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개인 기업이라도 좋아. 네가 이거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남들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해. 그래서 가서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만지면서 배워야 돼. 미래는 그렇게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살아남을 거야. 이걸 예전에는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안 해, 사람들이. 뭐 이상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쵸. 맞는 말 맞습니다. 처음 봤을 때 괜찮아 보였는데 써야겠네.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 그 날짜는 남아있는데, 네. 그 인원이 확정이 되면 이게 중단할 그런 채용이거든, 이거. 집에 가서 당장 해야겠네. 그래.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만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걸 한다 그러면, 지원 동기, 이거는, 이것도 6개월 과정이었나?
아마 7개월인가 8개월? 뭐 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아, 전문 연수 4개월, 기업 연수 2개월에서 6개월이네. 전문 연수 4개월 받고 기업 연수 2개월 또 받는 거야. 이거는 자 코리아 이력서로 하는 거지. 뭐 5월 10일까지인데 충원시까지 이렇게 써있잖아. 선착순 연설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좀 포괄적으로 좀 알아보고 준비해.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꼭 시켜야지. 아이, 그쵸. 약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좁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르바이트 생각만 하고 막 그러고만 있었죠. 그나마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쵸. 이제 아주 좀씩 알아보고 있는, 느리네요. 아, 몇 개월이야 지금 벌써. 2달 날렸죠, 최소. 퇴사한 지 딱 곧 있으면 2달인데. 많이 놀았어. 이제 그만 놀아. 네, 다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도 조금씩 느껴서 막 어제 막 너무 시간이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막 달고나 커피 만드는 영상 봐가지고 막 편의점 가서 우유 사들고 막 했는데 이제 그냥 알아서 해야죠. 그런 것도 좋아. 좋긴 한데 네. 더 중요한 걸 하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걸 효율적으로 못 써요. 네. 그래서 많이 느끼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막 뭘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히려 또 그렇게 해야지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런 2달 지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양보하지 말고 바쁘게 만들어. 너도 느꼈겠지만 네가 바빠야 너 많은 걸 할 수 있어. 네. 시간 많으면 뒹굴뒹굴 하다가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이잖아. 점점. 나도 네 나이 때 그걸 느껴서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몸을 바쁘게 하자. 그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막 뭐라도 해야 돼. 집에서도 일요일 날도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아. 뭐라도 찾아서 해. 그렇게 돼야 될 때까지 몸에 배가 되는데 이게 습관을 만드는 데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버리는 거야. 나는. 버리고 있었죠. 2년 전에 했는데 또 버리고 있네요. 어제 태석이 그러더라. 자기 일생일대 목표가 하나 생겼대. 무슨 뭐니? 했더니 33 전에 결혼하겠대. 원대한 급이네요. 제일 목표가 그거래. 잘했다. 축하해주다. 목표가 없었는데 생긴 거 아니야. 이제 세부적으로야 뭐 이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긴 한데 제일 목표를 그걸로 잡아대는 거야. 33살까지 결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연애를 하려고 막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잘한다 그랬어 내가. 너 왜 안 해? 나 좀 후회해 진짜. 그쵸. 시작을 해야죠. 아, 이거 또 가면 안 할 것 같은데. 응? 일단은 마음 다잡아서 바로 해야지. 제가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한경 마친 애들이 더 답답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지금 대한항공 한경 끝나고 지금 백수 된 애들 걔들 어떡하니 지금. 말은 대기라고 하겠지만 지금 배달하고 있어. 근데 참 내가 지난주에 걔한테 칭찬을 했다. 야, 너 같은 상황에서 이게 걔들 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지난 주말에 날씨가 좋구나 이렇게 해서 좀 주말도 좀 이렇게 좀 보내라 그랬더니 어디 뭐 고려대 연세대 앞에 지나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사진을 딱 찍어 보내더라고. 야, 네 상황을 내가 아는데 지금같이 이런 힘든 상황에 이런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대단하다. 칭찬한다 내가 그랬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텐데 예쁜 게 보이니? 안 보여 지금. 근데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고 내가 칭찬했다. 지난 주말에 그 도마 만들 때 왔더라고. 조카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조카 데리고 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인 줄 알았어. 네, 가정이 초등학교 2학년이더라고 조카애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 작업하는데 예뻤어가지고 보기 좋았죠. 움직여. 자꾸 사람들 만나고. 이번 주말까지 뭐 이건 뭐 당연하고 이거 말고 나하고 상의할 만한 기업 공고 3개 뽑아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소서 다 써봐야 돼. 네. 이거는 잡코리아니까 잡코리아 기준을 일단 써야 되지만 네. 일단 쓰고 그 회사에 맞는 걸로 또 수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바쁠 거야 그거 쓰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자.